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최근 서점가에는 문해력 도서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단문 위주의 SNS 글, 넘쳐나는 영상 매체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전 세대에게 필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종이책에서 스크린으로 이제는 그 화면을 넘어 오디오북으로 글을 읽는 시대가 되었죠.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 종이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진 세대의 학생들에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리터러시가 문해력을 뜻하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이 전자기기를 통해 글과 정보를 접하게 되는 세대들을 위한 교육이죠. 이렇게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우는 10대, 20대들은 장문의 글을 긴 호흡으로 읽고 이를 요약하는 일에 어려워하지만 특정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부분에는 탁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다름과 장점을 존중하며 전 세대가 소통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TV와 책, 신문만이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입니다. 넘쳐나는 미디어 매체 속에서 올바른 진실과 정보를 TV가 어떻게 전달해야 시청자가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TV와 시청자 2023년 1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꽃집. 이곳에서 테마 스페셜의 첫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잠깐만. 능숙하게 꽃을 손질하는 주인공은 바로 이번 테마 스페셜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출연자입니다. 이번 출연자는 울산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여행 콘텐츠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주제가 이제 언양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울산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유튜버나 블로거분들 위주로 조금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보니까 이제 국내나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영상도. 근데 또 사실 보면 또 울산을 컨셉으로 한 여행이 또 없으시길래 마침 저희가 최고의 딱 최적의 뭔가 출연자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을 섭외하게 됐습니다. 한창 촬영 순서를 맞춰보는 제작진. 이쪽에 앵글 이렇게 잡고 요 샷, 그다음 오버샷, 그다음 타이트샷 하나, 클로즈 하나, 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촬영 공간의 분위기와 곳곳에 배치된 물건들이 더 예쁘게 담길 수 있도록 출연자와 여러 번 동선을 연습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장면을 연출하려 합니다. 네, 화면만 좀 찍겠습니다. 걸어서. 자기가 유튜브 하고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출연 살짝 부담되진 않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진짜 제가 과연 이 울산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울산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누구보다 제가 정말 울산을 제대로 여행하고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도 되었어요. 울산에서 사실 살았지만 제대로 울산 곳곳을 여행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행을 이끌어가는 스토리텔러로서 여행 장소인 언양에 대해서도 미리 찾아보고 코스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행의 코스는 어떻게 될까요? 울산 대표하는 정말 맛있는 전통주가 있는데요. 직접 제가 만들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갈 거고요. 그리고 언양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대형 카페라든지 아니면 식물정원 카페라든지 조금 특이한 울산에만 있는 유명하고 또 숨겨진 명소를 제가 직접 가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테마 스페셜 언양을 걷다. 설레는 첫 촬영이 시작됩니다. 첫 촬영지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울주군 언양의 북유럽풍 카페입니다. 카페에 도착한 출연자가 책장을 발견하고 책들을 살펴보는 장면을 동선에 맞춰 촬영하는데요.
제작진의 큐사인으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시청자들은 언양을 걸으며 어떤 즐거움을 만나게 될까요? 이곳 언양 지역은 방구대 안각화, 언양 읍성, 그리고 또 울산 최초의 성당인 언양 성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여행을 마친 뒤에 가족들끼리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특산물 만들기 코너, 또 말을 타거나 우유를 짤 수 있는 그런 목장 체험도 있습니다. 또 청춘들이 요즘 카페들을 많이 가는데요. 그런 카페들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언양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많은 이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카페라는 공간이다 보니 출연자 외에도 카페 손님들을 촬영해야 하는 번외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카메라 감독은 촬영에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얼굴이 나오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의를 받아서 좀 뒷모습이나 실루엣 위주로 그렇게 찍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타이트하게 좀 안 찍으려고 하고요. 저희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장소, 제가 원하는 앵글, 뭐 이렇게 소품 하나까지 이렇게 맞춰가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출연자의 경우 촬영장 안 다양한 공간을 조율하며 찍을 수 있다는 장점. 움직이지 마세요. 당길게요. 책 쪽으로. 네, 전체적으로. 카페 공간의 특성상 출연자와 함께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앵글 각도를 맞춰 여러 번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촬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네, 여기는 다양한 색 조명이 있어서 그 색 조명을 잘 맞춰가면서 이제 그걸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랑 저 위에랑 서로 조명이 색이 다르거든요. 다르게 찍으면 여기가 파랗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 위에 색 조명으로 찍으면 여기는 파랗게 나오고 저 위를 찍으면 붉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잘 체크하면서 찍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촬영지를 찾았습니다. 울산의 전통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인데요. 탄산으로 유명한 막걸리.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일단 여기 오기 전에도 사실 이곳은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울산 전통 막걸리 양조장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한국 5대 전통주 중에 한 곳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이 언양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양조장에 방문을 하면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쉽고 간단한 체험 덕분에 다양한 이들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주셔야 될 거예요. 할 때 체험을 하러 오시면 보통 여기 베이커에다가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은 일반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단체 기업체 등 다양하게 많이들 오시고 계세요.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조 방법을 출연자가 직접 체험하며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대리 만족을 전해주는데요.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발효식품이에요. 즉석식품이 아니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과정이 어렵지는 않아서 누구나 쉽게 한 번쯤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람된 작업인 것 같아서 쉬시는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또는 1일 데이트 체험으로 좀 좋으실 것 같다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울산의 막걸리를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시간. 막걸리의 그 맑고 고유한 빛을 더 맛있게, 더 예쁘게 담기 위해 카메라는 계속 돌아갑니다. 기존의 막걸리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저희는 좀 굉장히 샴페인 막걸리계의 원조답게 굉장히 샴페인 같고 와인 같은 맛있고 바디감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막걸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즐겨 드시고 막걸리 한 잔과 함께하는 톡 쏘는 여행.
앞으로 울주군 언양 여행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언젠가부터 울산이 노잼 도시로 유명해지더라고요. 근데 울산을 사랑하는 울산 시민으로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보시고 타지에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한번 여행 와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울산 시민분들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렇게 숨겨진 명소가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주군 언양의 오랜 익숙함과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는 시간. 언양의 매력을 쉴 틈 없이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테마 스페셜 언양을 걷다. 오는 2월 18일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가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날씨를 찾아보는 것이 하루의 첫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날의 날씨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하고 심지어 그날 일정까지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UBC 울산방송은 지난달 UHD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날씨의 맛을 방영하면서 날씨가 가진 놀라운 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영국의 추리 작가 마틴 에디워즈는 시시각각 변하는 영국의 날씨가 일종의 영감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다큐에서는 이런 날씨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날씨가 가진 다양한 매력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문학성 날씨는 시대를 말해주는 또 다른 언어가 됩니다. 시와 소설 속에 있는 많은 문학적 언어는 날씨로부터 왔는데요. 모두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날씨. 분명한 건 인간이 날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후 문학이 전성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특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낭만주의 등장 시기에는 날씨를 느끼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낭만파 시인들에게는 그 어떤 날씨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굳은 날씨라고 해도 그건 경이로운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요. 영국에서 촬영된 일부 나쁜 날씨는 없다는 문학의 도시답게 영문학 교수를 섭외해 역사 속 문학가들을 탐구해보기도 했고 추리 소설가를 통해 문학 작품 속 날씨의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안개는 영국을 무대로 하는 소설과 연극의 주요 소재로 활용됐는데요. 미스터리하고 알쏭달쏭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안개는 주인공의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극적 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영상미가 돋보였습니다. 날씨가 품은 다양한 국내외 자연 경관들을 시적인 영상으로 표현해냈는데요. 영상미는 국내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구제봉,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울산 동구 대왕암, 제주 비자림 등의 아름다운 풍광을 풍성하게 담아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사진으로 시를 쓰고 있다는 이원규 시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받은 느낌 그대로 시를 찍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리산에 온 지 25년, 자연의 속도에 맞춰 물 흐르듯이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얼굴을 가진 지리산의 날씨 속에서 그는 비로소 더 다양한 시의 언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날씨의 매력은 한옥에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담장 안에서 주변의 경치와 사계절의 날씨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한옥은 시원한 대청마루와 따뜻한 온도를 통해 여름과 겨울이라는 서로 다른 날씨가 공존하는 집인데요. 대문을 나서지 않아도 하늘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날씨의 맛도 늘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모두에게 나쁜 날씨는 없고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날씨와 관련된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각국의 모습들을 통해 경고하기 바빴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의 생활터전이 사라지고 있으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들이 가라앉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은 날씨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날씨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편안하게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UBC 특집 다큐멘터리 트램 달리다는 앞으로 울산시가 나가야 할 친환경 대중교통, 지역 소멸을 막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의제 중의 하나인 도심 트램을 국내외 주요 도시를 비교하면서 방영한 적절한 방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다시피 울산은 국내 주요 7개 도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당연 울산 시민들은 타도시 시민들이 누리는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방송에서는 우리 시에서 오랜 수건 사업으로 제언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시작이 미비한 도심 트램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잘 제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방송 시작에서는 세계적 휴양 도시 프랑스 니스에서의 도심 트램의 정책 사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니스의 주요 관광지를 트램 노선이 적절하게 연결하여 인구 34만 도시에서 하루 이행객이 20만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트램들이 무가선, 즉 전선이 없는 전기 트램으로 하여 유서 깊은 역사도시, 관광도시 미관을 확실히 지킴으로써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방해되지 않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같은 프랑스 리옹시의 트램 발전사는 울산시가 어떻게 해야 도시 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트램 노선에 도보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유 자전거로 트램 노선을 이용하게 하여 트램 노선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차량도 트램 노선 위에 달릴 수 있게 하여 트램이 도시 자체에 녹아들게 만든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구마모토시 트램과 도야마시의 트램 설계 역시 울산시에 큰 힌트를 주었습니다. 구마모토시의 트램은 시대 상황에 따라 긴 호흡을 가지고 트램의 확대와 축소를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과 트램과 연계되는 시의 민간버스사와의 협력을 통한 대중교통의 효율성 확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도야마시의 도심 트램 정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역 청년들이 가장 많은 대학에 노선을 연계한 것과 신규 노면과 신규 전차를 도입 시 시민과 함께 기금을 조성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의 사례도 전했습니다. 서울 위례시는 신도시 조성부터 트램 노선을 확보하여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선 없는 전기 트램 도입과 교통 약자를 위한 초저장 트램 도입 계획을 통해 인구 유입과 도시 상가의 활성화에 대한 미래 청사진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동탄시는 현재 전면 버스 공영제로 실시하여 향후 트램 도입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준비 중인 도심 트램 1, 2, 3, 4호 노선 48km에 이른 장기 계획과 친환경 수소 전기 트램의 도입, 그리고 트램 조성비 약 1조 3천억 원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 준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울산시는 세계적 자동차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램의 도입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지역도시 소멸, 지역인구 감소의 대위기에서 도심 트램은 이를 억제하거나 또는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울산에서 가장 불편한 것을 물어보면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족과 대중교통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말 향후 울산시의 존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도심 트램의 중요성을 보여준 방송이었다고 생각되며 트램 계획이 잘 진척되어 울산 시민들, 울산을 찾는 이들의 교통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2023년의) 첫 달인 1월을 지나 어느덧 곧 2월을 맞게 됐는데요. 작심삼일인 1월을 보내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1월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앞으로 다가올 2월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새해 작성했던 1월의 버킷리스트들이 많거든요. 2월에는 저도 놓치지 않고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도 2월에 다짐 있으시죠? 그럼요. 2월에는 그동안 움츠렸던 몸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최고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을 챙기는 2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1월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도 힘차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TV와 시청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